네, 안녕하세요. 네, 다빈치 졸브 컬러 그레이딩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비디오 스코프는 컬러 그레이딩을 하실 때 물리적인 절대적인 레퍼런스 신호를 분석해주는 신호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 스코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 개의 그림하고 약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디오 스코프는요, 네 가지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네 가지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웨이브 폼이라는 게 있고요, 먼저. 그리고 벡터 스코프라는 게 있고, 그리고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RGB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RGB 퍼레이드,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 네 가지의 비디오 스코프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여기 가운데 이미지에서 첫 번째 상단 이미지에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RGB 퍼레이드, 웨이브폼, 벡터스코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RGB 퍼레이드, 벡터스코프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비디오 스코프를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분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컬러 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컬러 매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어느 절대적인 신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비디오 스코프의 역사라든가 종류라든가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디오 스코프는요, 과거에는 하드웨어 방식 또는 혼합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하드웨어 방식이에요. 비디오 스코프라는 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방식, 이거 말고 또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방식이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 거는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다빈치 졸브 같은 경우도요, 버전 8, 버전 9, 버전 10 막 그럴 때는요, 소프트웨어 방식의 비디오 스코프를 사용을 했으면요, 아마 버전 9에서 버전 10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때 소프트웨어 방식을 사용하면은 UI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이 느려지고 실시간 성능이 되게 많이 느려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과거에 이렇게 셋업을 하셨던 분은 당연하게 비디오 스코프는 하드웨어 방식 또는 하드웨어 혼합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옴니텍이라는 OTR1001이라는 하드웨어 방식의 비디오 스코프인데요. 굉장히 분석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디오 스코프고요. 잘 확인하면은 스테레오스코픽에 이렇게 디퍼런스 모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은요, 블랙매직에서 나오는 혼합 방식인데요. 이 혼합 방식이 뭐라 그러냐면, 일단 밑에 것처럼 USB나 PCI 슬롯에 하드웨어 방식처럼 이렇게 리얼타임 스코프 리얼타임 카드 하나 꽂아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가 한 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혼합 방식까지도 하드웨어 방식으로 보는 게 맞고요. 얘네들의 장점은요, 비디오 스코프의 가장 큰 퀄리티의 차이는 이 트레이스가 얼마만큼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여기 눈금자 말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트레이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한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과거에는 많은 양의 자원을 소모해야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거기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웨어 방식이 호영이 됐는데, 이런 하드웨어 방식은 실시간 성능이 좋은 반면에 가격이 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그 비싼 가격을 대체하기 위해서 혼합 방식이 나오고, 블랙매직 사이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블랙매직 사이의 울트라 스코프 포켓 울트라 스코프 같은 경우도요, 뭐 100만원까지는 안 하지만,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장비가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 비용이 들어가도 이것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한 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죠. 이렇게 하드웨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GPU가 발전하고요. CPU 자원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컬러 그레이딩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방식이 하드웨어 방식과 비슷하게 리얼타임으로 처리가 되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방식을 잠깐 보면요. 이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방식의 비디오 스코프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파이널 컷 프로 10의 비디오 스코프로 보여준 거고요. 트레이스가 굉장히 정밀하죠. 오른쪽에 있는 게 블랙매직사의 다빈치 졸브의 비디오 스코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이 시스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 실시간에 나온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하드웨어 장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왜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끼워주면은 꼭 다빈치 리졸브나 파이널 컷 프로 10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하드웨어 방식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하나만 사용이 되는 거니까 하드웨어 방식 사용이 되고, 그리고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얘네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유용성이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소프트웨어 안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를 사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다빈치 리졸브 11 버전의 소프트웨어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게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방식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 필요에 따라서 하드웨어 방식이 필요하면 하드웨어 방식,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식이 필요하면 소프트웨어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두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서부터는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소프트웨어 방식을 사용하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잠깐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바로 프리미어죠. 프리미어에서 비디오 스코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단 가운데가 블랙매직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그래서 블랙매직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11 버전 같은 경우는 듀얼 스크린을 지원하게 되고요. 듀얼 스크린일 시 그 왼쪽 화면하고 오른쪽 화면이 이렇게 타임라인하고 밑에 비디오 스코프 4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어도비의 스피드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어널라이즈 툴이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스코프가 나오는 거고요. 그 왼쪽 하단의 그림은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 듀얼 스크린을 사용했을 때 비디오 스코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휠이 있고, 이건 뭐 레이아웃 이렇게 커스텀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누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비디오 스코프를 사용하고 있는 예제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 색 보정이라든가 편집의 그러니까 색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비디오 스코프를 지원하고, 거의 비디오 스코프를 이렇게 정밀한 비디오 스코프를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가면요. 네, 죄송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서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웨이브폼, 벡터 스코프, 그리고 RGB 퍼레이드,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 4개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벡터 스코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 스코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가 최초에는 흑백 TV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백 TV만 있었을 때는 웨이브폼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벡터 스코프가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비디오가 컬러 TV로 오면서부터 밝기 채널하고 색차 신호를 이렇게, 그러니까 밝기하고 색, 크로마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밝기는 기존의 웨이브 폼으로 분석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크로마, 색 정보를 가지고 벡터스코프에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스코프는요, 말 그대로 채도하고 색상만을 비디오 신호를 분석해주는 게 바로 벡터스코프예요. 그래서 과거의 하드웨어 벡터스코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컬러바를 NTSC 컬러바를 벡터스코프에서 보면요, 정확하게 RGB CMI에 이렇게 점이 찍히고요. 점이 딱딱딱딱딱딱 찍혀요. 그래서 여기 라인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점이 생긴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의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붉은 톤이 많죠. 붉은 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벡터스코프로 보면은 레드 R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고요. 각각의 RGB CMI에 보면요, 네모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네모가 바로 허용 오차 범위예요. 허용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도가 지금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벡터스코프로 하면 되는데, 이때 포인트가 있는데, 레드의 보색인 사이언을 넣어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드를 줄였어요. 레드가 너무 강하니까 레드를 줄이는 거죠. 레드를 줄이면요, 이게 약간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면은 레드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색이 증가하게 됐냐면요, 레드의 보색인 사이언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벡터스코프는 이렇게 색상을 보고 채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보색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벡터스코프입니다.
벡터스코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벡터스코프는 말 그대로 색상하고 그리고 채도를 분석하는 도구가 바로 벡터스코프고, 이렇게 색상하고 채도, 즉 크로마를 따로 분리하게 된 이유 자체가 최초에 TV가 흑백 TV하고 컬러 TV가 구분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스코프는 어떤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웨이브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웨이브폼은요, 오른쪽 그 가장 상단의 그림 보면은 웨이브폼하고 RGB 퍼레이드를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웨이브폼은 이렇게 밝기를 구분하게 됐는데, 이때 RGB 3개의 채널이 들어오면서부터 RGB 각각 3개의 채널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은 게 바로 퍼레이드예요. 그래서 사실 웨이브폼하고 퍼레이드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원리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를 공부하면 나머지 하나는 알아서 공부가 되는 건데요. 이 웨이브폼의 원리는요, 웨이브폼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하단의 그래프는요, 이미지의 가로하고 서로 대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그라데이션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쭉 이렇게 연결되지만, 오른쪽 에 있는 그림처럼 그림이 이렇게 밴딩이 딱딱딱딱딱 있는 거는 가로가 정확하게 가로하고 같이 대치가 되기 때문에 가로가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세로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밝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0IR이, 여기 저희는 밸류값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장 어두운 0IR이, 그리고 가장 높은 게 100IR이라고 줬을 때 가장 높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왼쪽에 있는 Y축의 그래프는요, 밝기를 뜻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각각 이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밝기가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이게 웨이브폼이고요. 이 웨이브폼을 RGB 채널에 의해서 분리를 시켜놓은 게 바로 퍼레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웨이브폼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하늘 영역을 보시면요, 하늘이 지금 굉장히 오버 노출이에요. 오버 노출이고, 하늘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이렇게 뭐 천막 같은 거 보더라도 이렇게 천막이라든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영역들 보면 기뢰도 있고요. 그런 영역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은 굉장히 오버 노출이 돼서 디테일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어두운 섀도우 영역은요, 제대로 섀도우 영역이 지금 표현되지 않아서 많이 떠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섀도우 쪽에는 지금 영역이 밸류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개인이나 다른 컨트롤을 통해서 이것을 아까 낮춘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낮추고, 그리고 섀도우를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가방이라든가 검은색 옷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섀도우겠죠. 그래서 그 섀도우의 가로축이 이렇게 섀도우에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름의 하얀색 구름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가장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때 가로축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가지고요, 이 화면에 전반적인 가로축에 의한 밝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웨이브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의 밝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웨이브폼입니다. 자, 다음은요,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은 왼쪽, 가장 상단의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의 가로축하고 세로축은요, 약간 틀립니다. 히스토그램에서의 가로축은요, 밝기 영역이에요. 가로축이 바로 밝기입니다. 히스토그램에서는. 그래서 가장 왼쪽이 0IR이 가장 어두운 지역이고요. 가장 오른쪽이 100IR이에요. 가장 밝은 지역입니다. 그럼 세로축은 뭐냐? 세로축은 바로 이 가장 어두운 영역의 픽셀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왼쪽 그림만 보면요, 각각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에 밝기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어두운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밝은 영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어떻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은 컨트라스트, 대비가 굉장히 큰 그림이라는 걸 히스토그램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드톤들이 굉장히 적죠. 근데 미드톤이 적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히스토그램에서 미드톤 영역의 Y축이 낮으니까 적은 겁니다. 전체적인 픽셀 안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상단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요, 다빈치 리졸브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스피드 그레이드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겁니다. 각각 히스토그램이 틀리긴 한데, 스피드 그레이드에서는 가로축이 뭐가 되냐면 밸류가 되고, 세로축이 바로 밝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이 밝기가 되고 세로축이 밸류가 됩니다. 자, 하단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촬영 장비에서는 4개의 비디오 스코프 중에 히스토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밝은 곳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면요, LCD에서 그 촬영된 이미지를 정확하게 밝기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딱 보면요, 왼쪽 같은 그림을 찍었을 때 오른쪽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부한 미드톤이 이렇게 쭉 살아있는 히스토그램에 의해서 적정 노출로 촬영이 됐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그래서 일반적인 촬영 장비에서는 여기 스코프 중에서 히스토그램을 많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얼마만큼 얘가 노출이 오버가 되고 노출이 언더가 됐고 그리고 적정 노출로 되고 있는지, 물론 이거는 조명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했을 때 나타나는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때 조명 환경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을 딱 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적정 노출을 가지고 촬영이 된 건지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비디오 스코프의 4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컬러 그레이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다시 비디오 스코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비디오 스코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매칭 컬러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이 비디오 스코프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디오 스코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컬러 그레이딩 베이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